아버지의 사업 실패, 70억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조건으로 재벌가의 바보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누나라고 부르던 그 남자. 그런데 신혼 첫날 밤 방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에 보았던 순진함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롭고 차가운 시선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그 말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서진, 27살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얼굴이 창백하셨습니다. 서진아, 앉아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회사가 망했다.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빚이 70억이라고 하셨어요. 집도 담보로 잡혀 있고 보증 선 것들도 있다고요.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검은색 승용차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날카로우면서도 품격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강 회장님, 아버지께서 굳은 표정으로 그분을 맞으셨어요. 강그룹의 회장 강태준. 재벌가의 수장이 왜 저희 집에 오셨을까요? 거실에서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빚을 갚을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아들과 따님이 결혼하시면 모든 빚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라니요. 처음 보는 사람과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절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결정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담담하게 나와서 스스로도 놀랐어요. 강 회장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만 우리 민혁이는 조금 특별한 아이입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식은 한 달 뒤에 치렀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요. 신랑 측에서는 강 회장님과 몇몇 친지분들, 저희 쪽에서는 아버지와 친척 몇 분만 참석하셨습니다. 신랑인 강민혁을 처음 본 건 그날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였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표정이 어린아이 같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혁이에요. 오늘부터 서진 누나의 남편이 됐어요. 30살인데 저를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말투도 정말 어린아이 같았어요. 그때는 그저 순진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강가의 본가로 갔습니다. 정말 큰 저택이었어요. 서진 누나, 여기가 이제 누나 방이에요. 민혁이 안내해준 방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침대, 화장대, 옷장, 모든 것이 고급스러웠어요. 그런데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민혁 씨는 어디서 주무세요? 저는 옆방에서 자요. 아버지가 그러라고 하셨거든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인데 같은 방을 쓰기엔 부담스러웠거든요. 저녁 식사는 강 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3명만 앉으니 더 어색했어요. 서진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편하게 지내거라. 강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민혁은 계속 음식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운 방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서진 누나, 나야. 민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가운을 걸치고 문을 열었어요. 뭐 필요한 거라도 있어요? 그런데 민혁의 표정이 낮과 달랐습니다. 어린아이 같던 눈빛이 사라지고 뭔가 날카로운 것이 느껴졌어요. 들어가도 될까?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쨌든 남편이니까요. 민혁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괜찮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민혁은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서진아. 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그 말을 하는 민혁의 표정에는 낮에 보았던 순진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의미가 담긴 미소가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곧 알게 될 거야. 민혁은 그 말만 남기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방금 일어난 일을 정리해 보려고 했습니다. 분명 같은 사람인데 낮과 밤의 모습이 너무 달랐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민혁이 일어났을 때 저는 어젯밤 일을 물어볼까 망설였습니다. 누나, 잘 잤어요? 민혁은 여전히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민혁 씨는 잘 잤어요? 네, 정말 잘 잤어요. 꿈도 안 꿨어요. 민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분명히 숨겨진 면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척을 하는 걸까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는 점점 더 깊은 미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차윤아. 그리고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케미텍이라는 화학회사였습니다. 직함은 연구소장이었어요. 역시 민혁의 과거와 연결되는 고리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민혁과 함께 친정에 들렀습니다. 아버지께 인사드리려고 했거든요. 서진아, 괜찮겠니? 아버지 뵙는 거 부담스럽지 않아? 민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도 민혁 씨 보고 싶어 하세요. 그럼 다행이에요. 저 긴장돼요. 민혁은 어린아이처럼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한 여성이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30살 정도로 보이는데 옷차림이 초라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 여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애원하고 있었어요. 민혁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분 왜 저래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요. 저는 민혁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런데 민혁은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아이가 아파요. 병원비가 없어요. 여자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민혁이 갑자기 돌아섰어요. 민혁 씨. 민혁은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500만 원만 있으면. 제발 도와주세요. 그 순간 민혁이 지갑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혁 씨, 잠깐만요. 저는 민혁의 손을 막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이가 어디 아픈데요? 심장이 안 좋대요. 어느 병원이에요? 여자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건 왜요?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뭘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민혁 씨 가요. 사기예요. 사기요? 민혁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자는 우리를 노려보더니 재빨리 자리를 떠났어요. 정말 거짓말이었을까요? 목소리에 실망감이 담겨 있었어요. 네, 사기였어요. 아이가 아픈 줄 알았어요.
민혁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민혁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민혁은 정말 순수한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지금의 민혁은 세상의 악의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민혁 씨,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저한테 먼저 말해줘요. 왜요? 나쁜 사람들이 민혁 씨를 속일 수도 있어요.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과거가 어땠든 지금의 민혁은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라는 걸요. 결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속이 미식거렸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어요. 민혁의 과거에 대한 궁금증과 윤아의 등장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되자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혁 씨,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요? 병원에 잠깐요. 어디 아파요? 같이 갈까요? 민혁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올게요. 저는 민혁을 달래고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임신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축하드려요. 임신 5주 차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말 임신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혁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어디 아픈 거 아니죠? 괜찮아요.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였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얼굴이 하얘요. 민혁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민혁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민혁 씨 앉아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민혁을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저 임신했어요. 민혁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정말요? 네. 민혁이 갑자기 일어나서 방 안을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깊게 생각하는 모습이었어요. 몇 주 차예요? 5주요. 입덧은 심해요? 민혁의 질문이 생각보다 구체적이어서 놀랐습니다. 평소라면 입덧이 뭐예요? 하고 물었을 텐데요. 조금 있어요. 그럼 찬 음식은 피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엽산도 꼭 챙겨야 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혁이 어떻게 이런 걸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걸 알아요? 그냥 어디서 들었나 봐요. 민혁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그 전문적인 조언은 단순히 어디서 들었다로 설명하기엔 너무 정확했어요. 카페인도 줄여야 하고 무거운 거 들면 안 돼요. 민혁이 계속해서 임신 중 주의사항들을 나열했습니다. 마치 의학 교과서를 읽는 것 같았어요. 민혁 씨,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자세히 알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알고 있었어요. 민혁도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강 회장님께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다. 민혁이도 이제 아버지가 되는구나. 아버지요? 그렇다. 아이가 태어나면 민혁이가 아빠가 되는 거야. 제가 아빠요? 민혁이 신기한 듯 제 배를 만져봤습니다. 정말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 민혁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입덧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어요. 서진아, 괜찮아? 민혁이 행동이 평소와 달리 자연스러웠어요. 조금 어지러워요. 수분 보충을 잘해야 해요. 탈수되면 더 위험하거든요. 또다시 전문적인 조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톤도 평소보다 차분했어요. 민혁 씨, 혹시 의학 공부를 한 적 있어요?
민혁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건 민혁이 다시 어린아이 같은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민혁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부터 민혁의 잠꼬대는 더욱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신경관 형성이 중요해. 엽산 섭취량을 늘려야 해. 태아의 심박수가 분당 150회 정도는 되어야 정상이야. 모두 산부인과 전문의 수준의 지식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아이의 존재가 민혁에 잠들어 있던 기억을 깨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갈 때였습니다. 민혁이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혼자 가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같이 가야 해요. 민혁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순진한 민혁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심박수도 정상이고요. 그때 민혁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신경관이죠? 형성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의학을 공부하신 적이 있으세요? 민혁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요. 정확한 지적이네요. 신경관 형성이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정말로 의학 공부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정말로요. 민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날 밤 민혁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서진아, 혹시 제가 이상한 말 한 적 있어요? 어떤 말이요? 어려운 말. 제가 모를 것 같은 말들 말이에요. 민혁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자신의 변화를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끔 있어요. 어떤 말들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의학적인 얘기들이었어요. 화학 용어들도요.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요? 네. 아주 전문적인 내용들이었어요. 민혁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무서워요. 왜요? 모르는 제가 나올까 봐요. 민혁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기억하는 게 무서운 거였어요. 괜찮아요. 저는 민혁 씨를 지켜줄 거예요. 정말요? 네. 어떤 일이 있어도요. 민혁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민혁의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임신 8주차가 되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태교 음악을 들으며 쉬고 있었어요. 서진아, 아기 옷 정말 작네요. 이런 게 사람이 입는 거예요? 민혁이 카탈로그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님이셨어요. 서진아, 지금 어디니? 집에 있어요, 어머님. 민혁이랑 같이 있지? 네.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급한 느낌이었어요. 지금 당장 화학단지 쪽으로 와라. 동쪽 끝 폐공장 근처로. 네. 왜요? 민혁이 아버지가 거기서 쓰러지셨다. 빨리 와야 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 회장님이 쓰러지셨다니요. 지금 가겠어요. 전화를 끊고 민혁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혁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버지가 빨리 가요. 우리는 급하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빨리 가요. 차를 몰며 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강 회장님이 평소에 폐공장 같은 곳에 가실 이유가 없었거든요. 화학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오래된 공장 건물들이 스산하게 서 있었어요. 인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 민혁도 강 회장님을 부르며 뛰어다녔습니다.
이상해요. 분명히 여기라고 하셨는데. 그때 폐공장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서 있는 건 시어머님이 아니었어요. 차윤아였습니다. 윤아 씨?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윤아가 여기에 있을까요? 들어와요. 안에 계셔요. 윤아가 손짓하며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민혁과 함께 따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강 회장님도 시어머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윤아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시어머니 목소리 흉내 내기 어렵지 않더라고요. 당신이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보 같은 민혁이를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임신한 몸으로 직접 왔네요. 윤아의 눈빛이 위험하게 변했습니다. 민혁이 제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윤아 누나, 왜 이래요? 민혁아,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기억해? 기억? 뭐가요? 3년 전 이 공장에서 일어난 일 말이야. 윤아가 민혁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혁은 더욱 뒤로 물러났어요.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기억나게 해줄게. 윤아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뿌려진 액체에 불을 붙였어요.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안에 미리 인화성 물질을 뿌려놨던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혁 씨, 어떡해요?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임신한 몸으로는 빠르게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민혁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서진아, 내 말 잘 들어. 민혁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고 차분했어요. 눈빛도 날카롭게 변해 있었습니다. 민혁 씨, 이 공장 구조를 알아. 동쪽에 비상구가 있어. 따라와. 민혁이 제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연기 속에서도 정확하게 방향을 찾아갔어요. 숨을 최대한 낮추고 쉬어. 일산화탄소는 위로 올라가니까. 민혁의 지시가 정확하고 확실했습니다. 평소에 그 순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기야. 비상구. 민혁이 녹슨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어요. 빨리. 민혁이 저를 먼저 밀어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어요. 민혁도 바로 뒤따라 나왔습니다. 공장에서 멀어지자마자 뒤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공장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어요. 괜찮아? 민혁이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어린아이 같지 않았습니다. 성숙하고 지적인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민혁 씨, 기억이 돌아온 거예요? 응, 다 기억났어. 민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응, 해리성 기억상실이었어. 가족들은 내가 다시 상처받을까봐 진실을 숨겼던 거야. 저는 이제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널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모든 게 돌아왔어. 너와 우리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모든 걸 되돌려 놓았어.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 같았어요. 곧 소방차와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윤아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방화와 살인미수 혐의였어요. 처음으로 진짜 민혁을 만난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저와 아기 모두 무사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임신 초기라 더 위험할 수 있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안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모든 인지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해리성 기억상실증이 이렇게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는 드문데 강한 감정적 충격이 오히려
치료 효과를 낸 것 같습니다. 민혁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재발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재발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안정된 정신 상태예요. 오후에 강 회장님과 시어머님이 병원에 오셨어요. 민혁아, 정말 다 기억나니? 강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네, 아버지. 모든 걸 기억해요. 민혁의 대답에 강 회장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민혁이 강 회장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님은 한동안 말씀을 못 하시더니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서진아. 네, 어머님. 정말 고맙다. 시어머님이 처음으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민혁이를 지켜줘서, 우리 손주까지 안전하게 지켜줘서. 시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어머님. 아니야. 내가 아니었다면 민혁이는 영원히 그 상태로 살았을 거야. 시어머님이 제 손을 더 꼭 잡으셨어요. 이제 정말 우리 며느리구나.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여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이틀 후 퇴원했을 때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없었어요. 서진아, 이거 봐. 민혁이 오래된 논문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쓴 신소재 화합물에 관한 논문이야. 정말 대단한 연구를 하셨구나.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물론 가족과 함께. 민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유나의 재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방화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했어요. 안 좋은 일은 이제 끝이야. 정말 끝일까요? 응. 이제 우리만 생각하면 돼. 그날 밤 민혁이 제 배에 귀를 대고 말했습니다. 아가야, 아빠야. 이제 진짜 가족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결혼 첫날 밤에 민혁이 했던 그 말의 진짜 의미를요. 민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나도 그래. 정말 사랑해. 처음으로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진아. 네.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진짜 민혁 씨를 만날 수 있게 해줘서. 우리는 조용히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산책하며 민혁이 말했습니다. 서진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숨기지 말자. 네. 약속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는 진실만 말해줄 거야. 어떤 진실이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는지 말이야.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랑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아가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만난 거야. 신기하지? 서진아. 네.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바닷바람이 우리를 감싸며 불어왔습니다. 계약으로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아침이 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우리는 함께 그 하루를 만들어 갈 거예요. 진짜 가족으로 말이에요. 감사합니다.